자, 만약에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벌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중동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분쟁일까요? 아닙니다. 이 전쟁에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아는 세계 질서를 완전히 뒤엎어버릴 수 있다는 아주 대담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장쉐칭 교수의 예측인데요. 오늘 이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목적 없는 전쟁에서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걸프 지역의 신기로를 깨부수는지, 그리고 그 여파가 어떻게 페트로달러의 종말로 이어지는지 볼 겁니다. 결국엔 완전히 새로운 중동 그리고 새로운 세계 질서가 탄생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시작점부터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목적 없는 전쟁. 장 교수는 이 시나리오의 시작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요. 대체 왜 싸우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전략적 목표도 없이 시작된, 뭐랄까, 쇠퇴하는 제국이 저지르는 전형적인 실수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죠. 그는 이런 말을 인용합니다. 제국이 쇠퇴기에 접어들면 이길 수도 없는 어리석은 전쟁을 시작한다. 이게 바로 역사적인 패턴이라는 거죠. 쇠락하는 제국들은 꼭 이런 실수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냥 이란과의 갈등,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대한 미국 제국이 저물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뭘 두냐면요. 바로 미국이 내세우는 명분이 계속 바뀐다는 점입니다.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핵무기 개발을 막는다, 탄도미사일을 저지한다, 시위대를 지원한다, 이런 그럴듯한 이유들을 댔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속내가 드러납니다. 이란 석유를 장악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요. 장 교수는 바로 이 점이야말로 애초에 제대로 된 전략 자체가 없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전쟁이 시작되면 양쪽은 어떻게 싸울까요? 여기서 장 교수는 두 나라의 전략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분석합니다. 이란은 정면으로 붙기보다는 세계 경제의 약한 고리를 건드려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소모전을 택할 거라는 거죠. 반면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그냥 민간 시설까지 싹 다 파괴해서 이란이라는 나라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말 그대로 파괴전을 벌일 거라고 예측해요. 자,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바로 걸프 지역의 신기루가 산산조각 나는 거죠. 장 교수는요, 우리가 흔히 부유하고 화려하다고 생각하는 이 걸프 국가들이 사실은 미국 제국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이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두바이나 다른 걸프 도시들의 그 눈부신 번영이요, 사실은 팍스 아메리카나, 즉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에서만 가능한 일종의 신기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그 보호막이 찢어지면서 화려했던 환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충격파는 곧바로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합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배럴당 약 120달러까지 그냥 수직으로 상승해버리는 겁니다.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이 유가 폭등이라는 폭탄은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게 직격탄이 됩니다. 일본은 석유의 75%를 이 지역에 의존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인도, 파키스탄까지 사실상 공장문을 닫아야 할 판이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결국 자신들을 이런 위기로 몰아넣은 미국한테 당장 전쟁 멈춰라 하고 엄청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바로 걸프 국가들 내부에서 터집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이들 GCC 국가들은요, 식량의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도 담수화 시설에 크게 의지하고 있죠. 그런데 교역로가 막힌다. 이건 그냥 경제 위기 수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나라 전체가 굶주리고 마실 물이 없어지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뜻이에요. 사막 위에 세워진 화려한 도시들이 순식간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 거죠. 자, 걸프 지역의 붕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불길이 이제 미국 경제의 심장부,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 옮겨 붙습니다. 어떻게 중동의 지역 분쟁 하나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어떻게 중동에서 전쟁이 났다고 미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장 교수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미국이 걸프 지역의 석유와 달러에 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완전히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골프 국가들이 석유를 팔 때는 무조건 미국 달러로만 결제를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번 달러를
다시 미국 국채 같은 자산을 사면서 미국 경제로 되돌려주는 거죠. 바로 이 순환 구조 덕분에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내면서도 경제를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장 교수는 이 시스템을 심지어 폰지 사기에 비유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 순환을 보세요. 1단계, 걸프 국가가 석유를 달러로 팝니다. 2단계, 그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흘러들어와서 AI 버블 같은 곳에 투자되죠. 3단계, 이 돈이 돌고 돌면서 미국의 엄청난 국가부채를 떠받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4단계, 바로 이 전쟁이 이 순환의 고리를 탁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모든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보다 더 끔찍한 경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게 그의 경고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라는 거대한 축이 무너진 중동, 그 잿더미 위에서 이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장 교수는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강자들이 떠오르면서 중동의 권력 지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의 시나리오를 보면 이 혼돈 속에서 명확한 두 승자가 부상합니다. 한쪽은 이란입니다.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겠지만 결국 주권을 지키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면서 더 강력한 지역 강국으로 재건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이스라엘입니다. 대이스라엘 프로젝트를 달성하고 이 지역의 군사 경제 패권을 장악하는 팍스 유다이카 시대를 열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가 말하는 이 새로운 질서가 바로 팍스 유다이카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이제 중동의 중심은 워싱턴 DC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기술, 금융, 국제 무역의 허브가 예루살렘으로 바뀌고 이스라엘이 이 지역의 압도적인 패권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 거대한 예측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중동의 변호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 결국 한 제국의 시대를 마감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내는지 그 마지막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 장 교수가 예측하는 미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란과의 전쟁 그리고 이어진 경제 붕괴로 치명상을 입은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힘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럼 미국이 사라진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장 교수는 세 가지 큰 흐름을 예측합니다. 첫째, 더 이상 값싼 에너지가 없으니 탈산업화가 진행됩니다. 각자 알아서 에너지를 구하고 자급자족해야 하는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둘째,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시대가 끝나고 각 지역별로 뭉치는 중상주의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더 이상 미국이라는 경찰이 없으니 모든 나라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다시 군비를 늘리는 재군비화의 길을 걷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장쉐친 교수의 이 예측은 우리에게 아주 섬뜩하면서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유일한 초강대국이 사라진 다극화된 세계에서 과연 누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게 될까요? 그의 분석대로라면 한 제국의 종말이 곧 평화로운 시대의 시작이 아니라 훨씬 더 혼란스럽고 위험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